대한민국 실제 사건.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 실제 사건들만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건은 중고차를 구입하러 중고차 시장에 방문했다가 벌어진 매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우리 일상에서도 접할 확률이 높은 사건인 만큼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충북 제천시의 67세 남성 김문호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문호 씨는 몸이 아픈 형을 대신해 7남매의 가장 역할을 해온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문호 씨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이른이 다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변변한 재산도 쌓지 못한 채 어려운 삶을 살아갔죠. 그럼에도 문호 씨는 마을회관 2층에 머물면서 농번기에는 마을 일을 돕고 새마을 지도자로서도 열성적으로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농번기가 끝난 겨울철에는 묘비 비석을 세우는 석공 작업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문호 씨는 묘비 상석 일을 할 때 트럭이 있으면 훨씬 나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호 씨는 트럭을 구매해서 겨울철에는 비석 작업에 사용하고 농번기에는 농사용으로 활용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매일같이 중고차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한 달간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월 무렵 문호 씨는 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세레스 트럭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인 300만 원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레스는 문호 씨가 평소부터 간절히 원하던 모델이었고 가격까지 저렴했기에 문호 씨는 바로 중고차 딜러와 통화를 한 뒤 버스를 타고 곧장 중고차 시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문호 씨는 이상하게도 세레스가 아닌 다른 트럭을 몰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문호 씨는 침묵을 지킬 뿐이었죠.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문호 씨가 머물던 마을회관 2층에서 문호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시의 67세 남성 김문호 씨에게 일어난 사고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문호 씨는 본래 성실한 성격이었고 최근에는 중고 트럭까지 구매해가며 생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는데요. 주변 지인들 역시 문호 씨는 세상을 등질 사람이 아니라며 일을 하겠다고 트럭까지 산 사람이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다고 경찰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결과 곧 문호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호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가 결정적인 단서였죠. 유서의 첫 문장은 형사님들, 나는 사기, 폭력으로 인해 죽음을 당합니다. 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호 씨의 유서에 따르면 문호 씨는 중고차 시장 근처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중고차 딜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딜러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문호 씨의 눈을 가리고 30여 분을 이동해 어디론가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딜러를 가장한 사기꾼들이 문호 씨를 상대로 납치를 저지른 것이죠. 문호 씨는 문신을 한 거구의 사기단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채 어느 중고차 매매단지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8시간가량 차량에 감금당한 채 협박을 당했습니다. 문호 씨가 차량 대금으로 가져온 300만 원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고 문호 씨는 그들이 강요하는 대로 각종 서류에 엄청나게 사인을 하고 지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문호 씨는 그들이 내 면허증과 휴대전화를 빼앗아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적었는데요. 문호 씨는 틀림없이 자신이 고리대 일수돈을 쓰게 된 것이라고 예상했고 사기단이 억지로 강매한 차를 몰고 돌아오면서도 수심에 가득 잠겨 있었습니다. 문호 씨는 시세 200만 원도 안 되는 낡은 트럭을 7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인수할 수밖에 없었고 한 달간 수심에 잠겨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형편이었죠. 그러던 끝에 문호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자기 형편으로는 할부빚 400만 원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끝내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서의 말미에 사기단을 꼭 처벌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문호 씨의 유서 속 내용을 근거로 수사에 나섰고 문호 씨의 염원대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기단 전원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포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사기단들이 모두 20대 청년들이었고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피해 금액은 무려 6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26명이나 되는 일당 중 죄질이 악랄한 4명의 구속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기단의 자백에 의하면 중고차 강매범들은 24세의 총책을 리더로 삼아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호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당한 사기 수법은 기존의 중고차 사기에 비해 훨씬 악랄한 형태의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중고차 사기 수법은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혹한 후 비슷한 유사품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술수에 현혹되어 피해자가 현장으로 찾아오면 사기꾼들은 일단 피해자에게 광고 사진과 같은 매물을 보여주어 계약서를 쓰게끔 유도하는데요. 그동안의 사기꾼들은 멀쩡한 차량을 일부러 고장내는 덜덜이 작업에 착수하죠. 그 후 사기꾼들은
갑자기 해당 차량은 급발진 차량이라는 식의 중대 결함을 고지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를 거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피해자들이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주도권이 사기꾼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기꾼들은 차량 등록을 해버려서 계약 철회는 불가능하다느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고 철회를 하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라는 식으로 압박 등을 합니다. 그러다 사기꾼들은 위약금을 내는 것보단 다른 차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피해자를 구슬리죠. 그러면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 입장에선 사기꾼들에게 속아 비싼 값에 차를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사기꾼들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을 속일지언정 고객을 납치하고 감금하기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반면 문호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기꾼들은 대놓고 폭력과 협박을 가하며 문호 씨를 압박했습니다. 허위 매물을 미끼로 계약서 사인을 받아내는 것까지는 기존 수법과 동일할지라도 문호 씨를 차량에 감금하여 위협하는 등의 차원이 다른 강력범죄를 저질렀죠. 문호 씨는 처음에는 강매를 거부했으나 결국 감금과 협박에 이기지 못해 강제로 각종 서류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문호 씨에게 200만원짜리 트럭을 700만원이라는 부당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계약이 문호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호 씨와 같은 중고차 강매 범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중고차는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고차들은 허위 매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허위 매물이 아닐 경우에도 멀쩡한 차를 내세워 계약서를 받아낸 뒤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계약금을 뜯어내거나 다른 차를 강매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용 차량이라거나 법원 경매 차량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지나치게 싸게 설정한 매물에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고 전시차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며 법원 경매 차량 또한 사기를 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경매 차량이나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이라 해도 시세보다 3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는 없으니 시세보다 반값 아래의 중고차는 허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중고차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녹음기를 지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호 씨의 사례처럼 폭력배들이 감금 협박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단축번호를 통해 항상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여러 명의 지인들을 대동하고 중고차 시장에 가는 것 또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말로 속여 넘기는 사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딜러가 각 시와 도의 매매조합에서 발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계약서는 시도조합의 관인계약서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딜러가 실제로 중고차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고 있는지, 엔카나 보배드림 같은 대형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는지, 해당 딜러에 대한 구매 후기가 있는지를 체크해보시는 것도 실제 딜러와 사기꾼을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딜러 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부분이 많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하실 땐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같은 보험사고 이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기꾼에게 속아서 침수, 도난 차량을 사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시운전을 통해 성능, 상태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사기꾼이 갑자기 차량의 하자를 알릴 경우 절대로 계약서를 쓰지 마시고 바로 경찰을 부르셔서 법에 따른 해결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중고차 거래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법적 보호가 극히 힘들어지는데요. 그러니 계약서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시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할부나 위약금, 환불 금지 같은 독소 조항의 존재 여부를 꼭 체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하려다 감금당하고 강매를 당한 사건 사례, 그리고 중고차 사기 거래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충격적인 실제 사건들과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대한민국 실제 사건.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